네, 검은 월요일을 보낸 주식시장이 오늘은 급반등하면서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출렁이고 있는 증시 상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너무 떨어져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데 오늘은 시작하면서 너무 올라서 또 사이드카가 발동했거든요. 네. 이 지금 출렁이고 있는 증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상은 아니죠. 이건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매도였고요. 예. 오늘은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됐는데, 이제 사이드카라는 거는 일단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이제 오르거나 이제 떨어졌을 때 이게 예. 1분간 지속됐을 때 사실상 이제는 사이드카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선물 200이 사실상 코스피 200 선물이 이제 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1분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던 거고, 오늘은 그 이상으로 또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 사실상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작이 굉장히 높게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3.76%, 그다음 코스닥이 2.57% 뛰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4% 넘게 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은 6% 넘게 지금 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사실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판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매수했습니다. 예. 어제. 외국인들 어제는 예.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는 개인들이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반대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좀 불안한 게, 개인들이 이제는 그거를 이제 팔고 있는 거, 오르는데 팔고 있는 거잖아요. 떨어진 가격으로. 네, 떨어진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는 거고, 기관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이끌고 있거든요. 현재도 이제 기관들이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게 이제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덜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조금 더 사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개인 매도세가 이제 컸는데 개인 매도세가 좀 줄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기관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개인들이 좀 팔다가 주가가 오른 거 보고 다시 이제 매집에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저는 오후장이 너무 궁금해요. 아. 과연 오후장이 될까? 지금은 이제 오르고 있지만은 네. 기관들이 어제 분명히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어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장에서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돈 잃기 딱 좋은 시장이다라고 좀 아, 말씀드리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오름대로 출발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오후장까지 가봐야 이거는 알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어제 발동이 됐었는데 이렇게 변동 폭이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봐요. 이게 뭐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 그러면, 이제 죽은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한번 뛴다. 이런 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예요. 항상 주식 용어로서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항상 이런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매도세가 심했죠. 굉장히 하락장이었습니다. 근데 예. 오늘 와서 일시적으로 이제 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뛰는 장. 한마디로 데스켓 바운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다. 근데 이 데스켓 바운스의 현상은 기본적으로 하락장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장기적인 하락장이요? 예, 장기적인 이제 하락에서 일시적으로 뛰는 현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것이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그 주식시장은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제 너무 빠졌기 때문에 저가 예. 매수세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계속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시적인 반작용일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미 증시와 밀접하게 연결이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미 증시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내렸죠. 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죠. 특히 나스닥 지수가 이제 크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이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네. 워낙 그 기술주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기술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사실상 매력도를 좀 잃어가고 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업종에서 뭐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업종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저는 봤을 때 이제 알파벳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도 사실상 지금 주가 모멘텀도 많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매그니피센트 7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 중심으로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3대 지수 간밤에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추세 하락이냐라는 거 봤을 때 뭐 말들은 많습니다. 이게 추세 하락이다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어떤 하락세다 뭐 과도하게 공포 지수가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실업률 지표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맞긴 맞거든요. 미국에. 예, 그렇죠. 미국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미국 뉴욕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이제 3.44% 빠졌거든요. 지난밤에. 이제 출렁이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장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폭락장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때 같은 위기 상황도 아닌데 네. 이렇게 역대 최대폭의 하락이 나타나는 게 그럼 결국에는 경제 때문인 겁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어제는 확실히 과도했어요. 공포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패닉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던지기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과도하게 빠진 거는 맞긴 맞는데 확실히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를 좀 뽑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하락장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는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9월 달에 분명히 할 겁니다. 네.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우려스러움이 나오니까 주식시장에서 그걸 발작을 일으켰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그래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금리가 싼 쪽에서 돈을 빌려갖고요, 금리가 비싼 쪽에서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싸게 빌려서 비싼데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엔화. 일본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지금도 물론 낮지만은 뭐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유지됐었으니까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엔화를 빌려서 미국 가서 투자하는 이런 어떤 투자 형식들이 몇십 년간 지속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청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왜? 최근에 얼마 전이었죠?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금리 아니면은 0% 금리 가다가 물론 지금도 0% 금리지만은 0.25%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손해를 보게 생긴 거예요. 글로벌 예. 투자자들이 이거 빨리 청산해서 갚아야 되겠다나 하니까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것이 나스닥 쪽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 엔화 가지고 투자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쪽에서 청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빨리 팔아서 이제 엔화를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에서 크게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증시를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차트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코스피 하락폭 순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마찬가지로 실제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하락 순위도 나오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지금 2024년 8월 5일 어제였죠. 네. 이게 보시면 234 정도가 포인트가 빠져버립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예. 그 정도로 사실 어제는 굉장히 폭락이었고, 그래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0년은 이제 코로나 때 영향이었죠. 네. 예. 그 다음에 2008년, 2007년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2011년도 이제 유럽에 약간 재정위기가 있었을 때죠. 무슨 얘기냐? 어제 크게 1위잖아요. 예. 이게 하락률은 아닙니다. 하락폭이에요. 예. 하락폭 1위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뭐냐면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때랑 맞먹는 수준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인 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전쟁이죠. 항상 지정학적 변수는 빠지지 않거든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중동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갑자기 이란이 어떤 행동을 나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세 가지 주요 이유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공포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 앞으로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유가거든요. 예. 예,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른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가장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선도적으로 매도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를 던진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지금 이렇게 낙폭을 키운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렇게 유독 공포감을 키웠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실적이 만약에 모멘텀이 됐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공포 지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일단 매크로 환경도 안 좋죠. 예. 고용 지수 잘 안 나왔죠. 예. 미국의 실업률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적까지 안 좋다 보니까 이건 AI 거품이 꺼져간다라고 이제 확실한 거죠.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주가 하락률입니다. 네,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주로 이제 외국 시장,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 종목들이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겁먹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빠졌잖아요. 예. 그럼 엔비디아 때문에 올랐던 우리나라 주식 있죠. 예.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AI 반도체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르면 SK 하이닉스도 같이 올랐거든요. 네. 예. 매그니피센트 다 빠진다. 관련 있는 게 다 뭘까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다 관련 있어요. 그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업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반도체 필요할까요? 필요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출이 안 될 겁니다. 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낮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시총 규조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에서 코스피에서 한 30% 이상 차지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면 코스피 내려가고요. 오르면 같이 올라갑니다. 예. 어제가 그랬죠. 어제가 SK하이닉스 과도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코스피, 삼성전자 과도하게 빠지잖아요. 코스피 지수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 차지하는 시총이 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좀 심하죠. 예.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내려간다. 그럼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수출에 대한 영향이 생긴다. 그게 또 우리나라의 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 거죠. 이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공포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취약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 지금 증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네.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네. 그래서 9월에 빅스텝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사실상 만약에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이대로 이제는 변동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도 빅컷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빅컷이라는 거는 이제 0.5% 정도 단번에 인하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이런 빅컷이 일어난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을 잠재우려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는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 지금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계속 인터뷰가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과연 이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지 목소리가 이런 부분들 만약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심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침체가 더 빨라질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빅컷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는 확실하고요. 지금 네. 예. 이미 늦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금리 인하는 9월에 확실하게 일어날 거고 그 금리 인하 폭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는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이제 경제 수장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떤 좀 대응책들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마 구두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분명히 이제는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지금 아마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경환 자금이라고 해서 지금 세수 쓰고 있거든요. 뭐 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사실상 뭐 세금으로 해서 일단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 경환 자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수 부족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 당국이 마땅히 쓸만한 총알이 그렇게 많지는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구두일성 목소리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에서 아마 목소리를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이 안정이 돼야지만 뭐 실물경제도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안정시키기 위한 제스처가 좀 나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